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리죠. 1시 9분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캡처 떠놓은 거 1시 거하고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선물 옵션 안 하시더라도 이거를 통해서 시장의 뒷그림자, 냄새를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데이터입니다. 그때 선물은 281.45였고요. 미결제는 3,800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플러스 1,000원,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800원.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게 뭐 나머지가 다 퍼러트래도 안 빠집니다. 요거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보합 마이너스 가지 않는 한. 그리고 오늘 매매 주체별 동향 보면 비차익이 굉장히 약합니다. 최근에 5,600억 때린 날이 6월 25일이에요. 6월 25일. 이날 기억나시죠? 10포인트 급락한 거. 287에서 277까지. 그래서 2,500, 5,000억, 1,900억, 2,300억 때렸다가 오늘은 11시 37분 현재 마이너스 43억. 거의 개점 휴업하고 있죠. 또 현물 쪽도 사이즈 보세요. 1,000억 단위 넘질 않아요. 매수든 매도든. 641억 플러스. 기관 다 합쳐봤자 728억. 금융투자가 마이너스 378억. 오정장까지는 그나마 연기금이 700억 정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선물 쪽은 외국인 마이너스 384, 금융투자 보시면 마이너스 490, 뭐 229 투신, 아주 형편없는 에너지죠. 얘가 지금 거 비교해 보시죠. 지금 거. 제가 여러분들 아까 문자 보내드렸죠. 콜 292.5, 1.5만 넘어가면 두들겨 맞을 거다. 1.2는 지지할 거다. 그러니까 282.5 넘어가면 두들겨 패라. 대신 280.5는 안 깰 거다. 이게 오늘 아침에 떠든 얘기입니다. 시장 자판 딱 보고요. 이제 거의 오후장으로 갑니다. 오후장으로.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한번 보시죠. 선물 차트부터 봐요. 선물 차트. 선물 차트는 아까 11시 37분이 11시 37분 찾아가 봐요. 11시 37분. 11시 37분 정도에 여러분들 콜부터 봐요. 292.5. 그러니까 시장의 에너지를 이게 오늘 방향을 상방향 주는지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그 느낌이 폭탄 제조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눈에 보이고 하고 뒤에서 무슨 짓 하나 이제 내일이나 모레 보일 겁니다. 그러면 11시 37분 정도에 여러분들 보시면 1.3이었습니다. 1.3. 281.45였던 위치입니다. 얘가 어디까지 갔어요? 그 이후에 1.49까지 갔다가 지금 또 다시 1.4예요. 이 사이에 선물의 궤적은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봐요. 선물은 올랐습니다. 한 1포인트 정도요. 선물은 1포인트 정도 11시 반 대비해서 올렸는데 근데 어때요 느낌이? 옵션 콜이 치고 나가질 못해요. 옵션 콜이 거기에서도 감잡으란 얘기고요. 시간가치 소멸 계속 그러니까 옵션 매도가 세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결제 불가능해. 오늘은. 그래서 때려놔. 그리고 투자 에너지 한번 보시죠. 투자 에너지. 현물은 조금 늘었습니다. 외국인 900억. 금융투자는 현물은 오늘 개점 휴업이고 선물 1,500억을 때리네요. 아까보단 좀 커졌습니다. 오늘 선물 쪽 외국인이 에너지가 작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총 매수 매도 사이즈 보세요. 매수 매도 사이즈. 이게 기관들 사이즈하고 비교해 보세요.
기관들이 1,400억 매도지만 금융투자 사이즈하고요, 외국인 사이즈하고 비교해보세요. 단위가 다르죠. 여러분들 496억이지만 억, 10억, 100억, 8조 3천억 매도고 8조 2천억 매수입니다. 엄청난 사이즈죠. 그러니까 여기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내일 확인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오를 때는 확인 안 되고 떨어지는 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상위 종목들 프로그램 매매도 보죠. 오늘 프로그램은 아까는 마이너스 40매도, 지금 플러스 23억. 얘도 그냥 개점 휴업. 그리고 시가총액 사이즈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플러스 난 게 있어요. 삼바입니다. 마이너스가 지금 플러스가 됐습니다. 근데 전체 에너지는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아까보단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옵션 프리미엄이 죽죠. 선물도 고가에서 치고 나가지 못해요. 대롱대롱이지.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에너지. 그러니까 2시 반 3시에서 또 요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제 내일은 또 다시 277과 275 사이 또 구경 하나 보겠습니다. 하루 걸러 널뛰기 하는지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카드 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 789 좀 답답했는데 얘네들 중국이 숨통을 좀 터주네요. 뭐가 숨통이 트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것이 제가 복잡계 사이클에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긴다. 제가 이 카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카드 뉴스입니다. 제가 야오 불렀죠. 시진핑 방한 카드 이게 없어졌는데 부활됐다. 중국은 여러분들 얘네들은 그냥 던지지 않아요. 어떤 정책을 낼 때 A안, B안, C안 놓고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정책 공작회의 내에서 서로 죽이듯이 싸워요. 그런데 거기서 결정된 거는 당력으로 일사불리하게 하고 A가 나오면 B, C, D, E가 세부 항목으로 다 준비되어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 연말까지 오늘 한알령 해제 이것이 있어서 홍콩 보안법 통과, 홍콩 투시주의 박탈이 있어서 한알령 해제가 있고, 한알령 해제가 우리 보고 줄 잘 서라고 협박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정책이 이제 어떻게 가동되나, 이게 이제 5G나 화장품이나 오늘 면세점주가 급등하는 것도 다 이쪽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전에 이 자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자료 6월 9일날 중국의 정책으로, 이때는 제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면세점 관련주 호텔신라는 하지 말고 우선주만 하세요. 여러분들 이때 그림을, 요게 6월 9일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얘네들 지금 심천하고 그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하이난 면세점 특례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변경했냐면 1인당 면세점 구매 한도를 1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700만원으로 상향시켰어요. 옛날에는 3만 위안이었거든요. 3배를 늘린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것 때문에 6월 9일날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나라 안 오겠네, 한알령인데다가 비행기 오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내국인들이 우리나라 오겠어? 하이난 면세점 가서 이거 3만 위안 거를 10만 위안 사지. 따이공들 아이고 우리나라 쪽보다 이쪽을 통해서 뭔가 장사하겠네, 이걸 걱정했거든요. 이게 6월 9일날 여러분들 빅데이터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내국 여행 관련주,
여러분들 중국 국제 여행이라고 있습니다. 여행주. 6월 9일 날 어땠나? 그 다음에 비행기 관련주. 비행기 관련주하고 비교해 보세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거를 한국투자증권 이 중국 담당 어널리스트가 이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인당 한도를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 면세점 품목을 38개에서 45개로 증가하고 여기에는 전자제품을 포함시켰다. 품목당 최대 8천 위안 소비 한도를 폐지했다. 고가 제품 판매가 확대될 거다. 그래서 화장품, 술, 휴대폰 이러한 것들의 영향력, 여기에 우리나라 제품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땡큐예요. 근데 이것이 있어 오늘 항할령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국 정책은 그냥 퉁 던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A가 있으면 B, C, D 앞으로 세부항이 쫙쫙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월 달에 시진핑 방한카드 부활 이렇게 떠든 겁니다. 여러분들 6월 9일 날 호텔실로 한번 보세요. 실제 제가 십자가로 딱 표현했습니다. 제가 8만원대 매도해드렸던 때입니다. 갈 때 가주지 못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박살나요? 8만 4, 5천원짜리가 6만 5천원. 오늘 대량 거래되고 갑자기 꼬리 달리죠. 면세점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비교해 보세요. 그럼 주가 패턴은 뭐예요? 120 밑에 쌍바닥입니다. 요새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에서 이제 왼쪽 절벽 쌍바닥,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화장품주가 대표성 갖고 있고 카지노, 여행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게 딱 모멘텀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 관광이 허용되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닌데 단체 관광 그 후속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카지노, 여행주, 그러니까 하나투어 이제 박살났잖아요. 이제 다음 코스입니다. 카지노,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국제여행사는 중국의 국제여행사 6월 9일 한번 딱 보세요. 92위안에서 엄청 올랐죠? 요 내가 지금 지적하는 요 자리, 직전 고점 여기가 6월 9일입니다. 그 하이난 면세점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90위안대가 지금 154위안대가 되고 최근 이틀 동안은 로켓볼을 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매도해야 되는 위치인데, 이제 밑에 단을 보세요. 밑에 단. 중국 국제항공입니다. 비행기예요. 우리나라 대한항공 이런 것들 보는 거와 똑같아요. 어때요? 얘네들은 두 군데, 같은 주가가 두 군데 상장되어 있습니다. 얘는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거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프는 비슷하죠? 왼쪽 절벽 올렸다가 다시 죽음. 이제 얘가 바닥치고 이제 얘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아서요. 그러면 우리나라 면세점주, 화장품주, 그 다음에 카지노주, 여행주, 이게 따라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 골머리 아팠던 롯데관광개발, 서부 T&D, 파라다이스 이런 게 연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지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싸움에서 이제 쭉,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줄을 어떻게 쓰냐야, 파이는 어떻게 되냐인데 벌써 치고 나가는 게 벌써 이제 시진핑 연골고리, 미국과 대판 싸움은 아군을 획득하려고 우리나라한테 카드를 던진 거구나. 이게 벌써 시장에서는 아침부터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늘 시장의 색깔, 투기주 화장품은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벌써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오늘 상승 종목들 한번 보세요. 테마주에 상승 종목들의 명단 꽂히는 거 보면 그냥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7, 8, 9 주도할 겁니다. 10월 달에 시진핑 오나 계속 약을 팔을 거고,
그때까지는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은 안 될 테니까 계속 추가 정책이 나오나 보세요. 대부분들 그래프 보시면 아침에 제가 이런 종목들만 하반기에 하십시오라고 구조화시킨 그 샘플들입니다. 왼쪽 절벽. 아침에 여러분들 그 한국경제에서 하반기는 이런 패턴 찾으세요. 왼쪽 절벽, 수렴, 그리고 나서 1, 2, 3. 바이오주나 모든 급등 종목 1, 4분기에 이런 종목들 이미 급등한 걸 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근데 모멘텀이 찝찝했거든요. 그 모멘텀을 생각지도 않게 중국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나 3개월 동안 보겠습니다. 거기에 선도주가 화장품과 면세점주가 되고 후발주가 카지노, 여행, 항공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누르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왜 나왔나? 그러면 여기서 우량주는 간단히 얘기해서 아침에 떠든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아직까지 여행주로는 확산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하나투어가 제일 박살났거든요. 여러분 하나투어. 카지노에서는 파라다이스. 아직까지 코로나,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유지 등등이 요거는 타이밍을 늦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번 실적들이 엄청나게 쇼크일 겁니다. 그러니까 7, 8월 달에 하나투어 같은 거는 실적은 뭐 얼마나 적자 냈나 그거 구경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카지노 쪽에서는 파라다이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매매하지 마. 이제 딱 12,000원에서 터닝을 하네요. 카지노 한번 파라다이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종목을 2만원대 왜 하냐고 그랬죠. 이때 2만원대 2만원 도파 때 이때 눌림목 때 13,000원 15,000원 하지 않으신 분은 왜 2만원대 하십니까? 라고까지 제가 이 방송에서 떠들었다면 이제 A, B, C에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제 단체 관광 언제 정책으로 입안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한알령은 비대면에 온라인에 이런 구도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화장품, 면세점 거기에 관련된 컨텐츠 요런 것들이 먼저 갈 것 같고요. 후발주로는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이제 항공, 카지노, 그 다음에 여행, 하나투어, 파라다이스, 서부 T&D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요런 것들은 7, 8월 달에 찌글거리다가 실적 확인되고 그 다음에 각도 생기나 보겠습니다. 요것도 순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바이오주들은 박살날 것 같아요. 그동안 급등한 것들은 SK 바이오팜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고해 드렸으니까 요번에 급등한 종목들은 121선 간단히 얘기해서 121선까지 전체적인 흐름 맥 보시고요. 아모레지는 제가 다르다고 그랬죠. 요거는 오늘 아까 급등 눌림목 때 한번 사놓으세요. 이것도 쌍바닥이니까. 이거는 그 재료 외에 제가 보강그룹과 요거 대주주 구성을 보십시오. 아모레지는 금연도 상반기에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딴들 뭐 오늘 아침에 보여드린 데이터 한번 다시 보실래요? 오늘 아침에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률 상위 말고 하락률 상위 종목 중에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보이나 역발상 전략으로 세팅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롯데쇼핑 이제 매수해라 아모레지, 오시아이는 아직 태양광은 찝찝해서 안하겠다 아침에 방송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국경제 그 방송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페이지에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두산그룹은 안 해요. 두산그룹은 연구체 발행한 것들. 그러면 아모레지 남들 갈 때 마이너스 거의 반토막된 주식입니다. 금년도에 1월 2일부터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입니다. 일양약품, 부강약품, 한지칼, SK케미칼, 삼박, 카카오, 셀트리온, SC소프트, 삼성, SDI 상징적 의미가 있죠. 이거는 1월 2일 기준입니다. 이 사이에 3월 말에 그 폭락도 본 거예요. 1월 2일 기준입니다. 3월달 1450 그 공포의 툼에도 나왔는데도 50에서 더블 간 것들입니다. 근데 100% 넘는 거는 딱 4개에 불과해요. 그리고 밑에 거는 바스켓의 뉴에 관련된 삼박, 카카오, 셀트리온, 스포트. 근데 코스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옆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적 좋다. 옆에도 가지 마요. 진매트릭스, 수젠텍, 랩지노미스, 시젠,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SNS텍, 비트컴퓨터, 알소프트. 옆에도 안 갑니다. 8월달까지 실적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매매하지 마. 서든 클래시 나오니까 이게 이제 SK바이오팜 상장이 이런 급등한 바이오주들 급락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항상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런 역발상 전략에서 지수가 1800 가도 상관없는 종목들이 이런 개념이거든요. 지하실 한 3, 4층에 있어갖고 떨어져 봤자 얘는 크게 떨어지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쪽에서 뭔가 에너지가 나오나 봤더니 이제 중국에서 뭔가 정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모레지인데, 이 아모레지는 무슨 또 차이가 있냐면요. 요번에 보강그룹 이건희 회장님 홍씨 집안 조카 며느리 될 이제 약혼한 분이 누구죠? 서정민이라는 분입니다. 30대 젊으세요. 서경배 회장의 따님 되십니다. 이분이 이제 10년 후에 우선주 상환 보통주 전환시키면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 그룹을 승계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했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구조화 상품을 만들어서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이제 서민정 이분한테 이제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가 넘어갑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시비 갖고 전환시키다가 이제 말썽이 나서 이렇게까지 갔는데, 여기는 보통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키면서 10년 동안 계획을 잡아서 전략을 짰습니다. 이게 아모레 지배 구조입니다. 서경배 53%, 서민정 2.9. 그러니까 이 53% 에너지가 이제 서민정 이분한테 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제가 이 종목 하라고 그러고 아모레 퍼시픽은 그냥 따라서 가는 정도? 왜? 여기에는 서민정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대주주의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가 롯데지주 건들지 말고 이제 롯데지주 우선주만 집중하라고 그러는 게 다 이 바닥에 뭔가 에너지 읽어보듯이죠. 이제는 롯데지주 해도 됩니다. 여기가 오늘 한알령 이게 모멘텀을 줬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차별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레지나 아모레지 우선주나
뭐 비슷하게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아모레 G3 우선주를 매매해야 됩니까? 우선주를 매매해야 됩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저라면 G3 우선주 하겠습니다. 근데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라면 이런 종목도 우선주는 한 종목당 1000만원씩 이상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 500씩 나눠서 사시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갖다 얘기해서 동전 던져갖고 단순 무식하게 아모레 G 우선주하고 아모레 G3 우선주 나오는 거 아십시오? 이게 이제 운빨 깃발에 맡기는 거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유바이로직스하고 CMG하고는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질문하시지? 전쟁터에서 그거를 끌고 가지 못하면 그냥 스스로 결정하세요. 유바이로직스나 CMG학은 제가 누누이 얘기해 드리잖아요. 왜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하시지? 그 바다간 원익 그로스라는 펀드가 이 바닥에서 선수 펀드입니다. 걔네들이 갖다 얘기해서 엑스타 하기 전까지는 안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차방원 그룹은 떨어지든 말든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가 미래 지도니까 그거 나올 때까지 안 판다고 그랬잖아요. CMG야. 그런 거 신경 안 쓸 자금만 묻어두자.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보고 이게 뭐 10% 빠지고 20% 올라가, 이걸 매매하려고 그러세요. 그럴 분들은 파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해드리냐면, 전쟁터에서 소대장 그 소단위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각계 전투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종목을 나는 끌고 어디까지 가겠다 스스로 싸우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미래의 달을 얘기해 드려요. 유바이오로직스는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 올 때까지 질문하지 마요. 12,000원부터 시작이니까. CM제약은 7,000원 돌파할 때까지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전체적인 달을 그려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건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런 강조를 하냐면, 제가 유비케어라든지 비트컴퓨터 갖고도 설명하잖아요. 롯데지주 갖고도 4만원 갖고 8만원 돌파할 때까지 질문하지 마. 자꾸 이런 건 아니면 그 사이에 변동성이 끝내줍니다. 그런 종목들은 매매하지 마. 나는 이 목표 올 때까지 끌고 가겠어. 이런 개념의 종목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종목은 그 상황이 나올 때를 기다리십시오. 다 때. 제가 누누이 얘기해 드리잖아요. 유비케어도 어떤 내 제자는 3년 걸렸다. 근데 이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걔가 25만 주 들고 요번에 빠져나온 거예요. 엄청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제가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주식해서 큰 돈 벌려면요 딱 3개 찍어요. 3개. 그리고 3개를 따블 먹을 때까지 매매하지 말아요. 그런 종목들을 집중하세요. 그 사이에는 옵션 양매수 갖고 매일매일 매매해요. 그리고 수익금 나는 거, 이건 더 빠졌네 하면 옵션 갖고 매매해서 이익금을 주식으로 가요. 그리고 종목은 내가 이제 정합판 키세요.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할 때 정합판 키고 그때 매매해 보세요. 그게 당금질 훈련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 당금질 훈련을 여러분들 저하고 인연 되신 분들 자꾸 훈련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때를 기다리세요. 주식은 7, 8알이 기다림입니다. 트레이딩 자꾸 하려고 그러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스스로 이거는 지금 장에선 좀 바로 안 갈 것 같네? 그러면 한 30, 50%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사고, 그건 스스로 결정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세요.
심지어는 어저께 처바이틱 질문하신 분 질문하지 말았는데 2만원 게임 반 끊었다가 밑에서 1,000원 빠지는 2,000원 빠지 다시 샀다가 이거는 스스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까지 얘기해드린 겁니다. 그럼 유바이오로직스 CMG제약 트레이딩 하시려면 선을 거놓으세요. 여기 깨면 나는 일정한 물량을 여기서 끊었다가 다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껴넣겠다. 그럼 물량이라도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응을 하십시오. 그거는 트레이딩으로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개인차들이 있을 테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린 거는 저 CMG 제약이든 이런 것들은 일봉으로 보지 마세요. 그걸 매일 왜 들여다보지? CMG 제약 그냥 7,000원 선 거놔요. 우리가 유비케어 9,000원 단 딱 거놓듯이 연봉으로 이 7,000원 선 딱 거놓으면 이게 어떤 느낌 드세요? 20년 동안의 늪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치고 나가는 어느 날을 기다리세요. 그게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이런 것도 움직이면 갑자기 5일에서 10일 만에 40도 각도로 팍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그림이냐? 그럴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왜? 이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거든요. 이 차병원 그룹, 적폐, 김기춘 회충 주사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차움, 여러분들 제가 빅데이터 뚝뚝 던지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 적폐 그룹 그리고 거의 관리 대상의 상장 폐지 위원까지 갔던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분출하면 어느 정도 에너지 나올까요? 그런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게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한테 옵션 양매 순위 트레이딩 종목 구자 따로 정해갖고 트레이딩하고 단타 할 건 단타 따로 구자 만들어라. 오죽하면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는 이걸 트레이딩으로 선택할래. 나는 목표 단가 올 때까지 끌고 갈래. 제가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지. 저는 이 종목은 끌고 가도 좋습니다라고 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달이 올라올 때까지 질문하지 마세요라고 훈련시키는 거고요. 탑 엔지니어링은 요번 분위기상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삼성전자나 글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런 모양 주는 종목들은 8,000원이나 9,000원이나 순환은 한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싸 으쌰 하는 순간에 요런 것들은 한번 움직이면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순식간에 가버리거든요. 비중이 많으면 그냥 데드나 하나 잡아드릴게요. 7,500원 깨면 반 끊었다가 7,500원 깼는데 안 빠지고 다시 돌파하면 7,500 그대로 끄는 거 다시 집어넣으시면서 그냥 그 리스크 관리 조절이나 하시고, 저는 이 종목은 10,000원 이상에서 파는 기회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파동들 파는 거는 오늘 현대바이오 보세요. 현대바이오 보세요. 아침에 매도 이럴 때 파는 거예요. 으쌰 찌글찌글 거리다가 오늘 현대바이오, 그리고 현대바이오 파신 분한테는 동성제약이나 아니면 아침에 화장품 저가나 다른 걸로 KT 썬만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매도는 이렇게 찌글찌글 거리다가 오히려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죽었을 때 나는 간단히 해서 이때 팔았다 생각해보세요. 6월 10일에서 요거 대부분들 많이 당하거든요. 1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이거 무대응으로 대응한 게 결론적으로는 요 귀신같이 팔아갖고 살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오히려 딱 선거놓고 15,000원과 17,000원 사이 오면 때려라. 그게 더 낫죠.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은 여러분들 옵션 양매수는 매일매일 아까 문자 가는 거 보면 오늘 또 네다섯 번 매매합니다. 그런 쪽은 끊었다 이동했다 끊었다 이동했다.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개별 종목들은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매매하지마 기준만 제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암만 좋다고 해도 이건 위험하니까 이제 매매 안 해. 그리고 아직까지 뭔가 아직 모양이 갖춰주지 않은 거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그거 견디다가 다음에 목표 올 때 파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립니다. 차바이오텍은 이제 그 관리 대상이나 이런 데 갈 거 없습니다. 그런 신경 끄십시오. 코덱스 150에 요번에 처음 편입된 겁니다. 6월 15일 기준으로 처음 편입됐어요. 그러니까 인덱스 코덱스 들어오면 이제 차바이오텍이 펀드에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패 걱정하려면 거기서 빠져나올 때나 상패 걱정하십시오. 그래서 차병원은 여러분들 차바이오텍이 차병원입니다. 차병원.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나 조심하세요. ABL 바이오.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 뭐 팀바이오, 메디팩토 이런 ABL 바이오, SK 바이오팜 상장 전에 이쪽 섹터들 조심해라. 이거 엑시트 전략이다.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의 간단히 예를 들어서 주가가 12,000원, 15,000원짜리가 38,000원까지 갔습니다. 이 기업 재무구조 보세요. 재무구조. 여러분들 이 주가가 재무구조가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나. 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이 기업이 매출이 얼마인가 보세요. 매출이 2017년은 1억입니다. 2018년은 13억이고요. 2019년은 40억이에요. 금년도 40억 정도 매출액 하는데 영업이익이 400억 적자예요. 이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매달 200억, 400억씩 적자를 내요. 매년. 그럼 얘네들 월급은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고잉 컨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요? 노상 출자 받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개발하는 게 무슨 항암제가 성공하면 대박이 나니까 제3자 유증하거나 전환사채 발행하거나 등등 해서 그러면서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했죠. 이 바다 업계 3년 동안 여기에 엮여갖고 했던 그 무슨 투자자들 있잖아요. 뭐 창투가 됐던 뭐 이 기업에 간단히 해서 진양거 회장이 왜 저기 그 400억을 거기다 다 인간과 엮여갖고 앞으로 성장성을 얘기하고 이 여기 있는 분들 보시면 다 박사학위에 그분들 얘기 들으면 엄청난 대박 같아요. 저도 몇 번 끌려가서 이런 것들을 딱 여러분들 대중적으로 강의 안 합니다. 딱 한 분이나 두 분 모아놓고 강의해 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3명, 5명이 다 들어와갖고 각 분야별로 5명이에요. 그래갖고 10억만 투자하십시오. 20억만 투자하십시오. 전환사채 드리고 성과급 얼마 드리고 뭐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엮였던 그런 3년간의 에너지들이 이제 다들 치를 떨어요. 내 거 좀 빼주세요. 엑시트 하는데 엑시트가 안 돼요. 그래서 요번에 SK 바이오팜 분위기 잡고 바이오 분위기 좋았잖아요. 이 바닥에 선수들 집단군들이 바이오팜 이용해서 야 엑시트 하자. 그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 중에서 내년도에 실패하면
오히려 이 중에서 관리 종목 연속 상장 폐지 종목들이 이런 데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쳤던 차바이오텍 매출단 보세요. 이제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 기업 매출단 한번 보세요. 4천억 5천억입니다. 그냥 사이즈가 아니에요. 뭐 1억 10억 사이즈. 근데 매출이 1억 30억 되는 게 38,000원 3만원이고, 얘는 매출이 4천억 5천억 되는 게 19,000원 2만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그동안 적편이, 그 다음에 관리대상, 그 다음에 또 인덱스에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이 기업들이 저는 다음 흐름에서 이런 데서 HL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2의 템버거들이 이런 데서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화두는 뭐예요? 영리병원이에요. 영리병원. 이번에 코로나19가 만든 게 매출달의 중요함, 일자리의 중요함, 간단히 해서 20억 돈이 있는 것보다 내가 300에서 500 월급 받는 에너지가 더 중요해요. 이제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이 주당 매출액의 중요성, 그리고 법적인 중요성. 얘네들은 지금 카타르 공화국, 호주, 일본, 미국에 호텔식 병원이 있습니다. 호텔식 병원 무지 비싸요. 이제 의료 민영화만 되면 해외에 있는 부자들이 요번에 코로나 관계에서 K바이오의 위상을 얼마나 놀려놨어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기 와갖고 호텔에 투숙하면서 5천만원 1억짜리 3억짜리 줄기세포라든지 땡기고 회춘하고 이래서 가는 세상이 앞으로 제가 빨라도 한 3년 안에 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품 하나 처음 가갖고 1억짜리 상품이 어떤 건가, 3천만원짜리 상품이 어떤 건가, 점점 싼 것도 있어요.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품. 그러면 딱 가서 그냥 코디가 하나 붙습니다. 붙어갖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가서 뭐 맞으라는 거 맞고 뭐하고 여러분들 처음 가서 간단히 해서 호텔 아니면 골프장 1억 그거보다 얘네들 그 최고의 상품 보시면 헐합니다. 근데 해외 자산가들은 내가 그거 해갖고 어디 아픈 데가 낫거나 한 10년간 젊어 보인다거나 뭔가 나쁜 데를 뭔가 조금 현상 유지라도 시켜준다거나 그러면 돈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리병원 시스템을 미래지도로 그려보세요. 그게 차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3만원을 얘기하는데 저는 나중에 보면 이게 10만원도 넘어가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10만원 넘을 때까지 누가 기다리겠어요? 그 하세월이지. 그러니까 3만원은 기다리십시오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KT 썸마리는 이제 중국파가 해저 케이블 깔 때 급등할 겁니다. 친중파가 누구누가 있는지는 여러분들 현 정부에서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중국 대사가 누가 나가 있고 지금 양정철 이분이 어디서 공부해 왔고 등등 그런 것들에서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5장은 제가 군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네, 오늘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오버나이트 전략 세워드리고요. 오늘 또 10시 반에 홈페이지 오시면 또 오늘 복귀 자료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국의 한알령 이 부분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쟤네들은 정책을 그냥 툭 던지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선물은 252.5, 253에서는 285까지도 열어놓으시고요. 계속 때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280.5, 281이 바닥이에요. 오늘 안 빼는 구조예요. 빼려면 내일 빼지. 그리고 또 276과 77 오면 또 청산하고 그때 매수 스위칭 하시든지 뭐 하든지는, 그래서 큰 그림으로는 275, 285입니다. 그거 4등분해서 알아서 싸우세요. 2시 반에 다시 마감 브리핑 해드릴게요.